내일 3월 3일 현역가왕 3 결승전이 방송을 앞두고 있는 지금 아주 분명한 하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 플랫폼이 이번 시즌 가장 잠재력이 높고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참가자 빈예서에 관한 콘텐츠로 넘쳐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결승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빈예서가 확실한 승자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 역시 제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방송이 나간 이후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시청자들의 관심은 거의 대부분 10대 참가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빈예서를 중심으로 움직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팬덤이 크고 어리고 재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요소들만으로는 지금의 파급력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제작진의 손길이 있습니다. 치밀하게 편집되고 세심하게 다듬어진 영상은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댓글 흐름이나 일부 유출 정보의 방향성까지도 제작진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어떤 참가자가 프로그램으로부터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는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바로 제작진이 시청자에게 향하게 만들고 싶은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가장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 참가자는 빈예서입니다. 그녀는 매번 쉽지 않은 상황과 시험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에서 그녀의 멘탈을 높이 평가합니다. 누군가는 빈예서는 울기만 한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녀가 매일같이 비판만 쏟아내는 사람들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간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빈예서가 최종 우승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 가왕은 그동안 탑10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대국민 투표도 10위까지 공개했고 시청자들은 그 숫자를 기준으로 응원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결승 직전에 7명만 2차전에 직행한다고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판을 손보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저도 그 의심이 왜 나오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만약 제작진이 진짜로 라인업을 통제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시끄럽게 바꿨을까요? 오히려 조용히 덜 눈에 띄는 방식으로 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다른 프로그램도 룰 바뀌었잖아 라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미스트로사도 숫자를 줄였죠. 탑7 얘기하다가 탑5로 갔고 준결승에서 큰 폭으로 탈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현역가왕 3의 결승 직전 변화와 같은 선상에 두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스트롯 4는 시작부터 목표 숫자를 어느 정도 흘렸고 대국민 투표 공개 방식도 그 목표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결국 저 숫자로 간다는 감이 생깁니다. 반발이 있더라도 적어도 룰이 마지막에 튀어나와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느낌은 덜합니다. 그런데 현역 가왕3은 그동안 탑10을 계속 공개해왔습니다. 사람들은 10위를 기준으로 응원을 쌓아왔고 제작진도 그 흐름을 매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승 직전에 탑7 직행으로 바뀌고 거기에 방출 후보라는 말까지 붙습니다. 이건 숫자 조정이 아니라 판 재정렬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줄이기라도 타이밍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요. 초반에 예고하고 가면 설계고, 끝에서 바꾸면 손질로 보입니다. 지금 이 룰 변화는 오히려 한 명을 극단적인 중심에 세우는 효과를 냈습니다. 결승 1차전에서 누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빈예서가 살아남느냐로 화제가 압축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늘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을 중심으로 긴장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빈예서는 지금 이 시즌에서 가장 큰 파장을 만드는 이름입니다. 결승 2차전에는 실시간 문자 투표가 반영됩니다.
빈예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팬덤입니다. 온라인 반응, 투표 결집력, 화제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참가자입니다. 만약 결승 1차전만 통과하면 2차전은 오히려 유리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긴장 구도가 빈예서를 밀어올리는 장치라고 봅니다. 시청자 심리를 보세요. 혹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팬덤을 더 결집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오디션에서 팬덤이 강한 참가자가 생광 직전에 막힌 사례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장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항상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패턴이 너무 자주 지적되면서 제작진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팬덤이 강한 참가자를 생방 직전에 정리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가왕전과 전국 투어까지 연결된 시즌이라면 열기를 유지하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 카드가 바로 빈예서입니다. 차지연, 솔지 같은 성인 실력파가 마스터 점수에서 강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건 어색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경력도 있고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타입입니다. 반면 빈예서는 대중 반응이 강합니다. 여기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마스터의 상위권과 대중의 상위권이 어긋날 때 프로그램이 설명 모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편집이 더 강조되고 멘트가 더 단단해지고 순위 발표 방식이 더 자극적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시청자가 납득하지 못하면 반발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역가왕 3은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룰 변화가 이 온도차를 덮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을 꽤 높게 봅니다. 10명이 끝까지 가서 점수 합산하면 충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7명 직행, 방출 후고 같은 단계를 끼워 넣으면 충돌을 과정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고 그 사이에 납득을 유도할 시간도 생깁니다. 저는 이게 제작진이 자주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빈예서의 우승 가능성은 한 문장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제작진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성인 실력파 중심으로 라인업을 세우면 안정감은 생기지만 대중 열기는 꺾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팬덤과 화제성이 강한 인물을 중심에 두면 열기는 뜨겁지만 결과가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절충을 택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단계가 생겼다고 보는 쪽입니다. 한쪽만 선택하면 깔끔하지만 그만큼 손해가 크니까요. 절충을 하면 양쪽을 달래는 대신 과정이 복잡해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빈예서는 이 10대 논쟁의 중심에 자주 불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빈예서의 우승 가능성은 잘하면 이긴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작진이 10대 우승을 시즌의 상징으로 삼으려 하면 빈예서는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10대 비중을 줄여서 이후 운영을 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면 빈예서는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승에서 성인 점수가 압도적이었다더라 같은 이야기를 퍼나르는 이유도 결국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시청자들은 이미 후반에 판이 다시 어른 쪽으로 기운다는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이 생긴 시즌은 늘 끝에서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팬덤은 숫자를 믿고 왔고 숫자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순간부터 납득이 아니라 저항이 되거든요. 한일가 왕전이라는 다음 무대입니다. 이건 그냥 또 하나의 방송이 아닙니다. 현역가왕 3의 결승이 사실상 한일가왕전 라인업을 뽑는 과정처럼 읽힐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일가왕전은 국내 트롯 팬만 보고 갈 수 없습니다. 일본을 겨냥해야 하고 트롯을 잘 모르는 사람도 붙잡아야 하고 영상 클립이 해외로 퍼졌을 때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멤버가 필요할까요? 저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국내 팬덤으로 시청률을 잡는 길, 그리고 운영과 무대 안정감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길. 전자의 길에서는 빈예서가 매우 유리합니다. 팬덤이 있고 화제성이 있고 클립이 돌아갈 때 반응이 큽니다. 후자의 길에서는
성인 실력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유연하고 무대가 흔들리지 않고 제작이 편합니다. 저는 제작진이 이 두 개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저울질이 시청자 눈에는 룰 변화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신곡 미션 이야기를 빼면 안 됩니다. 결승에서 신곡을 준다는 건 한 번 더 방향을 확인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빈예선은 정통 트롯색이 강한 참가자였습니다. 동시에 꺾기와 꾸밈이 과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승 신곡이 빠른 템포, 퍼포먼스 요소가 강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저는 이걸 빈예서에게 던져진 시험지라고 봅니다. 너는 정통 트롯만 할 수 있냐? 아니면 더 넓게 설득할 수 있냐? 만약 빈예서가 이 무대에서 리듬을 정확히 잡고 감정선을 과장 없이 끌고 가면서도 관객을 확 잡아버리면 그동안 붙었던 꼬리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빈예서는 팬덤형 참가자가 아니라 완성된 카드가 됩니다. 그러면 제작진도 함부로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 무대가 흔들리면 마스터 점수 중심 구간에서 휘청일 수 있고 그게 바로 소문이 말하는 그림으로 이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결승 1차전이 빈예서에게는 생존전이면서 동시에 이미지 전환전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기면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다 합쳐서 빈예서의 우승 가능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우승 같은 소리 안 합니다. 그런 말은 시청자도 안 믿고 팬도 사실 속으로는 안 믿습니다. 대신 저는 확률을 움직이는 요인들을 말하겠습니다. 첫째, 결승 직전 룰 변경은 라인업 손질 의심을 키웠고 그 의심의 화살은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향합니다. 빈예서가 그 대상이 된 건 영향력 때문입니다. 둘째, 팬덤이 강한 참가자가 생방 직전에 막히는 패턴은 과거에 여러 번 등장했고 이번 결승 1차전 방식은 그 패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셋째, 마스터가 선호하는 안정형 카드와 대중이 밀어주는 화제형 카드 사이에서 제작진이 절충을 택할 때 그 절충은 복잡한 단계와 자극적인 연출로 나타나곤 합니다. 넷째, 10대 참가자에 대한 후반 제동은 제작 현실과 맞물릴 수 있고 그 제동이 강해질수록 빈예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일 가왕전이라는 다음 무대가 있기에 라인업은 더 전략적으로 짤 수 있고 이때 빈예서는 국내 열기 카드로서 강하지만 운영 카드로서는 변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빈예서의 우승 가능성은 한 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실력과 팬덤, 그리고 제작진의 다음 계획이 서로 줄다리기 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빈예서가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는 건 빈예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강해서입니다. 결과를 흔들 수 있고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결승의 온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판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중심에 서면 빛도 받지만 동시에 표적도 됩니다. 그게 오디션의 잔인한 법칙이에요. 저는 그래서 빈예서에게 필요한 건 억울함을 이기는 감정이 아니라 무대가 모든 말을 끝내버리는 설득력이라고 봅니다. 결승 1차전에서 그 설득력이 터지면 그 다음은 제작진이 어떤 계산을 하든 쉽게 밀어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설득력이 부족하면 계산이 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과거의 여러 음악 경연을 돌아보면 예외적인 경우는 정말 많았습니다. 최종 우승자가 반드시 대회 이후 가장 성공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순위가 낮았던 참가자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 경연 프로그램은 저마다의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는 그 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사람이 우승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누구의 이름으로 발표되든 저는 여전히 빈예서가 이번 시즌에서 가장 강력한 참가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